예,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수도권 집중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지방에서 광역자치단체 관련된 통합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 방안에서 논의되고 있고 부울경이라든지 광주 전남 등이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중앙 정부가 너무 그 팔짱만 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통합이 됐을 때 결국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우리 중앙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지 좀 지금쯤은 좀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껏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어떤 중앙 정부의 그런 액션이 없어서는 오히려 통합 안 하면 못하다는 그런 어떤 실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어떤 통합 논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대구 경북이 지금 가장 더 활발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정도에서 정부도 좀 주도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냐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통합에 관하든 배치에 관하든 분할에 관한 것이든 간에 지역 주민의 의사와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 주민의 의사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고 하면 저희가 그걸 뭐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그런 부분은 저희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정지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팔짱을 끼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참 그 보다 더 그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뭐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은 아니지만 가장 유사한 사례가 2007년 이제 제주도 국제자치도시 특별법에 의한 어떤 통합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은 이제 그 점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그래도 가까운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장관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이제 뭐 딱히 뭐를 뭐 이렇게 통합됐을 때 지원한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빠른 시점입니다만은,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만은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더 좀 계략적이지만 그 방향 제시는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통합도 다 법률 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법률 제정 시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미리 발표하기에는 좀 그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하여간 그 저희도 그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최근 5년간 지금 초중고등학교 지금 통폐합이 갈수록 좀 가속화돼서 최근 5년간 한 255개의 학교가 지금 통폐합된 거 아시죠?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했는데요. 그 계속 그렇게 추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한때는 이제 농어촌 중심으로 통폐합이 됐는데 이제는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지금 통폐합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통폐합을 위해서 기존 학교가 폐쇄되면 뭐 학생의 어떤 통학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특히 주변 어떤 지역이 굉장히 좀 황폐해지는, 좀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통학 거리에 있던 시간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항은 사실 말로 참 다 표현할 수 없겠고, 관련된 또 민원도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교가 통폐합되면 그 지역 자체가 다시 좀 악화되는 좀 이런 어떤 악순환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통폐합의 좀 정책을 지금쯤은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저출산이 심한 이런 상태에서 통폐합보다는 작은 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방향에는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아시고 계시듯이 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지 통합 운영하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도교육감의 소관 사무여서 저희도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통폐합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전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의 운영을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저희도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도 교육감 뭐 소관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장관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잘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학교가 이제 원격 어떤 수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관련된 사항을 좀 생각을 이제 달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뭐 대표 발의했습니다만은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복지고 미래에 대한 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초중 통합학교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우리의 좀 생각을 이제 좀 전향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소규모 학교를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학교 간에 연계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런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원격 수업이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의 제공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소규모 학교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법을 발의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그 법안에 이런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소규모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또 돌봄 등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장관님께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국무조정실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는 우리 규제기획위원회에서 관련된 어떤 규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규제 의무를 가했을 때 위반되는 벌칙 관련돼서는 좀 지금 심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나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5개 경제법령 중에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나 되고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83%, 그리고 인신구금형을 둔 것이 89%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잘못을 대부분의 기업 CEO의 어떤 인신구속으로 됐을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끝날 상황을 인신구속으로 됐을 경우에 결국은 이게 어떤 투자의 어떤 위축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심사할 때 규제기획위원회에서 단순한 규제뿐만 아니라 벌칙 규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어떤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규제 심사할 때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 제재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게 돼가 있고요. 그 상을 넘는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게 이제 형사 처벌에 대해서 좀 어떤 높낮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그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뭐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좀 그 법무부가 심사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법무부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법 체계, 특히 경제 법령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형사 처벌이 많다. 특히 그 형사 처벌 중에서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규정이 너무 많다. 구체적으로는 83%, 89%나 된다. 따라서 이런 것을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규제위원회에서 행정을 본다면 법무부에서도 이런 새로운 어떤 법령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규제와 처벌 규정이 이루어질 때는 좀 심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입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그 이중 처벌이 되지 않도록 또 그 한번 이것이 그 형사사법 절차로 넘어오게 되면 재판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가 돼서 기업의 그 어떤 경영 판단과 영업 활동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면도 있다라는 경영계 애로 사항도 잘 전달이 돼서 함께 그 점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보훈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난번 추경 예결위 때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대구 경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 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고 또 신안섬열공원과 영천호흡 등 지역에도 2개 국립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신암선열공원은 지난 2017년도 국립묘지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문 참배객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된 전시 공간이라든지 콘텐츠가 부족해서 방문객들의 불만이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천호흡공원 같은 경우 지금 제3봉안당 건립이 지금 긴급히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지금 현재 만장 시점이 23년 6월로서 지금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야지 이제 새롭게 만장을 대비한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훈처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비를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영천 호국원은 우리나라 호국원이 권역별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영천 호국원이 23년 만장되는데 지금쯤 이제 설계가 시작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당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암선열공원도 국립묘지 위상에 맞게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기획재정부 차관님께서도 방금 보훈처장께서 말한 그런 어떤 그 예산 투입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반드시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의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 국방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우리나라의 그 자주 국방의 어떤 필요성은 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군수품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얘기할 때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군수품 특히 우리 그 군인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군복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이 지금 현재 국내산이 아니고 뭐 가격적인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수입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어떤 사기와 또 자주 국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내산으로 좀 대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국방 섬유 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국방 섬유 소재 국산화가 우리 국내의 그 산업 발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 그 군의 비상사태 발생 시에 군 피복류의 안정적 수급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리고 김영수 전 소령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수 전 소령은 박근혜 정권 때 방산비리 내부 고발자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분이죠. 그런데 최근에 군 관련한 어떤 그 비리를 제보하자 여기에 대한 제보를 막고자 여러 가지 지금 민간 어떤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제보를 지금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의원님 그 관계를 좀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